안녕하세요, 정월드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가족여행으로 하노이를 다녀온 경비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투어 위주로 여행을 즐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노이 도심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지프 투어와 유네스코로 지정된 하롱베이에 대한 투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프 투어. 지프 투어는 지프 차량에 타서 가이드와 운전기사분이 동행하시면서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투어입니다. 1인에 약 6만원 정도로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갔고 호텔까지 픽업과 드랍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다만 지프 차량에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공안들이 위치한 곳으로 픽업이 어려워 호텔이 공안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근처라면 보통 그랩을 타고 지정 장소로 가셔야 합니다. 그랩 비용은 투어 측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오전 8시에서 9시 정도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되면 투어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될 팁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하노이는 오토바이가 다낭이나 호이안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매연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프차는 뚫려있기 때문에 매연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필수로 챙기시고 꼭 착용해주세요. 지프 투어의 첫 번째 방문하는 장소는 기차길 카페입니다. 실제 기차가 다니는 곳인데 지나가는 기차도 볼 수 있고 이곳에서 개인별로 커피도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가 갔던 곳 가이드는 사진 촬영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고 활동적이신 분이라서 이곳에서 인생샷을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기찻길이 예뻐서 사진 찍기에 좋습니다. 기찻길에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 호치민 박물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베트남 독립의 전 국가적인 영웅 호치민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에 개장한 박물관입니다. 전쟁에 쓰였던 전투기 등을 구경할 수 있고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영어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지프차에 탑승한 제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데요. 저희 가족도 이렇게 가족 사진이 한 장 더 생겼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오게 되면 다음으로는 도시 곳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하노이의 시장이나 호황게임 호수를 낀 부촌도 방문하게 되는데 서민들과 부유층의 모습을 지프차로 이동하면서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곳들을 구경하고 나면 다음으로는 바나나 농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자생하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밀림 속에 온 기분도 들면서 전기 없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전기 없이 사는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각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바나나 농장을 다녀오면 투어 측에서 마련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 음식을 점심으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콜라나 주류 등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커피까지 후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바로 스타벅스를 방문할 예정이라 커피는 패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후 2, 3시 정도에 투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롱베이 투어입니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수천 개의 섬들을 크루즈로 구경하고 3개의 섬을 골라 액티비티 및 구경을 하는 투어입니다. 오전 8시 40분 정도까지 호텔 로비로 나가면 한국인 매니저분이 간략하게 투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롱베이 투어 역시 픽업과 드랍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노이는 내륙이라서 하롱베이가 있는 곳까지 왕복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롱베이 근처에도 숙소가 있기 때문에 하롱베이 투어만 목적을 두고 가신다면 그 근처에서 숙소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를 통으로 하롱베이 투어를 할 예정이었고 접근성 및 도심까지 구경하기 위해서 하노이 도심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하롱베이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 각각 한 번씩 들리게 되는데요. 휴게소에는 화장실과 간단한 스낵류,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2시간이 좀 넘게 이동하게 되면 하롱베이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고 크루즈 배에 탑승하게 됩니다. 탑승 후에는 바로 선상 뷔페로 점심 식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갑각류를 제외하고 회가 조금 나오고 나머지 음식들은 편하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지프 투어와 마찬가지로 음료와 주류는 별도 금액으로 마지막에 계산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커피와 디저트도 나오게 됩니다. 식사 후에 첫 번째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섬에서는 하이킹과 수영 중에 선택하에 즐기시면 됩니다.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게 되는데 저희는 바다 수영 대신 하이킹을 선택했습니다. 계단 형태로 오르다 보면 뷰가 좋은 꼭대기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더라고요. 간단한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섬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해변 비치에 있는 대나무 의자에 앉으시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대나무 의자에는 착석하지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두 번째 섬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곳에서는 카약과 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카약은 직접 노를 저어서 구경하는 형태고 배는 사공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과 구경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트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1인에 $10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가 끝나게 되면 사공에게 팁을 주고 말지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짧았고 기대에는 못 미쳐서 따로 팁을 주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섬으로 이동하게 되면 동굴을 구경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동굴 안으로 원숭이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모자와 핸드폰, 가방, 선글라스 등 소지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을 구경하게 되면 가이드가 동굴이 만들어진 과정, 동굴 위치별로 의미를 부여한 모양들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설명을 듣지 않고 동굴 자체를 보는데 의미를 두신다면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개의 섬 투어가 끝이 나면 다시 선착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크루즈베이는 2층에 선셋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투어가 끝이 나면 다시 선착장에 돌아와 미니버스에 탑승하게 되고 다시 하노이 도심으로 돌아와 드랍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휴게소는 짧게 들리니 참고해주세요. 투어가 끝난 후 숙소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은 저녁 8시 30분 정도가 됩니다. 이동 시간이 길고 도착 시간도 좀 늦기 때문에 이날은 숙소에서 배달케이를 통한 한식이나 베트남 음식을 시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달케이에 대한 영상은 하노이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편이고 투어는 처음 해봤는데 일단 이번 여행 자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긴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시라면 투어 위주로 계획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